매년 그 횟수를 거듭할수록 내용과 수준이 남달라져가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이스라엘을 가장 잘 아는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TV에서 진행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2019년 5월 말에 또다시 출발합니다. 지난 6년간 매년 봄과 가을에 진행하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오며 이젠 명실상부한 명품 이스라엘 회복 순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해온 브레드TV의 이스라엘 회복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선 2019년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되는 무화과 코스는 이스라엘을 이미 한번 다녀왔거나 좀 더 색다른 이스라엘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와 동시에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성지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기도타워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이스라엘 땅을 내려다보며 기도하고 또 메시아닉 주와 함께 텔아비브 거리에서 전도 찬양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네게브 사막의 베두인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모닥불을 피워놓고 메시아닉 찬양 가수의 찬양을 듣고 사막의 별을 올려다보는 아주 감동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은 쉽게 방문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군부대를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요. 또 저희는 갈릴리 호수에서 청소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팔을 걷어붙이고 뭔가 하나라도 도움이 되자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의 이런 특별한 시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경험이 될 것입니다. 6월 6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올리브 코스는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코스입니다. 예루살렘의 감람산과 통곡의 벽, 시온의 친구들 박물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유대 광야와 마사다, 예수님의 품속과도 같은 사역지 갈릴리 호수, 이런 기본적인 성지도 방문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회복과 용서, 제3성전, 루터의 두 얼굴 등 제가 만든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관람하고요. 메시아닉주 과정과 메시아닉주 교회를 방문하여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들에게서 직접 듣고 그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올리브 코스로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을 중에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경유해 가기는 하지만 가격이 조금 저렴한 A팀, 그리고 대한항공 직항으로 가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B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누어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무화과 코스, 올리브 코스 모두 다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이스라엘에 관한 아주 깊고 재미있는 강의를 1시간씩 진행하고요. 또 매일매일 그 현장에서도 특별 현장 강의를 진행하면서 감동과 은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놀라운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꿈꾸던 곳, 한번 꼭 와보고 싶은 곳, 그리고 그런 곳에 와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은혜 많이 받고 정말 이스라엘에 와서 눈물 없이 체험했어요. 이번에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희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TV에서 진행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프로그램은 이미 수년간 여러 차례 진행해온 터라 저희는 이스라엘로 언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보고 경험하며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서로 좋은 시간이 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스라엘은 여러분 앞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그들을 만나보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브레드TV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회복순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선사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에 푹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상사병에 걸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 그리운 이스라엘, 또 가고 싶은 이스라엘, 꿈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이런 마음이 자리 잡게 하는 것이죠. 무조건 이스라엘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3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 주권을 공식 인정한다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유엔과 EU, 아랍연맹 등 국제사회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가자 지구의 로켓 공격과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3일간 수차례 이루어졌습니다. 60발 이상의 로켓이 이스라엘로 발사됐고 이스라엘 시민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자 지구의 로켓 공격 이후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가 경쟁자인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에 나섰습니다. 미국 내 최대 이스라엘 로비 조직 에이펙의 연례 정책회의에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이스라엘과의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양당의 지지는 항상 굳건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 주권을 공식 인정한다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유엔과 EU, 아랍연맹 등 국제사회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3월 25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 주권을 공식 인정한다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책의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평화협정 이후의 상황을 포함해 이란과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n a moment, I will sign a presidential proclamation recognizing Israel's sovereign right over the Golan Heights. The state of Israel took control of the Golan Heights in 1967 to safeguard its security from external threats. Today, aggressive action by Iran and terrorist groups in southern Syria, including Hezbollah, continue to make the Golan Heights a potential launching ground for attacks against Israel. Very violent attacks. Any possible future peace agreement must account for Israel's need to defend itself from Syria, Iran, and other regional threats. 트럼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You have shown consistently incredible support for Israel, for our right to self-defense. When we exercise that self-defense, you have never flinched. You've always been there, including today, and I thank you. I have a simple message to Israel's enemies. We will do whatever we must do to defend our people and defend our state. 6.1 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영토였던 골란 고원 대부분을 점령했고 1981년 이스라엘 영토로 완전히 합병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점령한 영토의 합병을 금지하는 국제법에 따라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골란 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이 지역을 시리아 영토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967년 골란 고원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방어전을 치렀던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매우 특별한 경우이고 미국이 다른 지역과 분쟁에 대한 선례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는 물론 유엔과 EU, 아랍연맹 등 국제사회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왈리드 알-무알렘 시리아 외무장관은 미국의 결정이 이스라엘이 곤란권을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규탄했습니다. إطلاقاً لن يؤثر هذا القرار إلا على عزلة أمريكا لكن في الجولان لن يستطيع أن يفعل شيئا فالأرض ملك لشعبها ولا يستطيع أحد مهما مرت السنوات أن يغير هذا الواقع بشيء. 가자 지구의 로켓 공격과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3일간 수차례 이루어졌습니다. 60발 이상의 로켓이 이스라엘로 발사됐고 이스라엘 시민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새벽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이슬람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을 향해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 로켓은 샤론 평화의 유대인 공동체 미슈메렛의 한 주택 건물을 직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여성 2명이 중상을 입었고 3세 아이와 18개월 된 아기를 포함한 주민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전투기와 탱크가 가자 남부의 하마스 관측소와 군사초소 4곳을 공격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인 25일 밤과 26일 아침 동안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남부를 향해 60여 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했고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뒤따랐습니다. 해당 로켓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3월 26일 오후 이스라엘군 대변인단은 성명을 내 아비브 코합이 IDF 참모총장이 남부 지역의 보병여단 사령부와 포병대대를 가자 지구와의 국경 지역에 추가 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하비 총장은 보통 대규모 군사작전을 앞두고 내리는 결정인 예비군 추가 소집도 승인했습니다. 한편 가자 지구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 일정을 일찍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26일 에이펙 컨퍼런스를 위한 위성방송 연설에서 자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26일 저녁 이스라엘의 단호한 경고와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민간인 공동체를 향한 가자의 로켓 발사가 다시 한번 시작됐습니다. 현지 시간 밤 9시부터 이스라엘 남부 공동체에는 경고 사이렌이 울렸고 이후 아슈켈론의 2발, 에슈콜의 1발의 로켓이 떨어졌습니다. 25일 새벽부터 이어진 가자 지구와의 대치는 27일 오전 4시경이 돼서야 잠잠해졌습니다. 한편 가자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2개의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슬람 지하드는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 로켓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며 다른 소규모 전투 조직이나 개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월 25일 새벽에 벌어진 가자 지구의 로켓 공격 이후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가 경쟁자인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에 나섰습니다. 3월 25일 새벽 가자 지구에서 발사된 로켓이 이스라엘 중부 샤론 지역에 있는 한 집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시민 7명이 다친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경쟁자들은 재빨리 네타냐후의 정부가 안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4월 9일 이스라엘 총선에서 네타냐후의 주요 경쟁자로 평가받는 중도 좌파 청백당의 베니 간츠 대표는 네타냐후는 우리의 안보를 포기했고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사이렌을 울리며 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간츠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있는 이런 현실은 유례가 없고 참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패 혐의 기소를 막으려는 네타냐후의 노력이 이스라엘 안보를 어지럽혔다며 날선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3월 27일 이스라엘 육군 라디오가 발표한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과반수가 네타냐후의 안보위기 대처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54%가 가자 지구와의 충돌에서 총리가 취한 대처에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35%만이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스라엘의 불안정한 남부를 다루는 일에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32%가 네타냐후를 선택했고
그보다 2% 낮은 30%가 간치를 선택했습니다. 미국 내 최대 이스라엘 로비 조직 에이펙의 연례 정책회의에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이스라엘과의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양당의 지지는 항상 굳건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3월 24일부터 사흘간 워싱턴 DC에서 미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의 정책 컨퍼런스가 진행됐습니다. 에이펙은 미국 내 최대 이스라엘 로비 조직으로 연례 정책회의는 미국 내 친이스라엘 단체 및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미국 내 최대 유대 공동체 모임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공화당 소속인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트럼프 행정부와 정치권의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은 대거 불참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베토 오르워크 전 하원의원 등이 줄줄이 불참했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한때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나 다름없었고 단순한 실수로도 정치인의 커리어를 망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 문제가 민주당의 신진 세력과 공화당 간의 당파적인 논란거리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시간 3월 26일 미국 일정을 서둘러 마치고 귀국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위성방송을 통해 에이펙에서 연설을 가졌습니다. 네타냐후는 미국과 예루살렘의 동맹에 대한 양당 간의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로비를 벌이는 에이펙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Thank you for working year after year, decade after decade, to strengthen the remarkable alliance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I can tell you that alliance has never been stronger. Thank you for working to strengthen support for Israel on both sides of the aisle, Democrats and Republicans alike. That is how it's always been, and that's how it should always be. 또 네타냐후는 에이펙이 미국 지도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한 이란 오마르 민주당 하원의원의 발언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Those who seek to defame this great organization, AIPAC, those who seek to undermine American support for Israel, they must be confronted. They spew venom that has long been directed at the Jewish people. Again, the Jews are cast as a force for evil. Again, the Jews are said to have too much influence, too much power, too much money. Ladies and gentlemen, you know what the best way to respond to this kind of hatred is? We read it. We read it just a few days ago in the book of Esther, when Mordecai confronted Haman of Persia. The best way to respond to those who spout this kind of hatred is not to bow down to them, it's to stand up to them. 이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화당 의원들과의 의견 불일치가 있음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양당의 지지는 항상 굳건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From Israel's founding through the present day, our pledge remains the same. Israel and America are connected now and forever. We will never allow anyone to make Israel a wedge issue. That pledge is proudly honored in this Congress, where support for Israel remains ironclad and bipartisan.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